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추가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지난 5월부터 5천여 명에게 매달 50만 원의 청년수당이 지급됐는데요. 하지만 들쭉날쭉한 청년수당 승인 기준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다는 본래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8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두고 서울시와 행안부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첫 종합병원 건립이 예정된 부지에 보행로 개선 공사가 시작돼 병원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공원이라는 논란을 빚은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들어설 중국 교육혁신센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성북구의 한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평화의 소녀상 챌린지에 현직 구청장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 일정을 조정하자는 행정안전부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정대로 추진할 뜻을 비쳤습니다. 박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행안부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행안부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0여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청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요구 사항을 거의 수용한 상황입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정부 서울청사 부지 사용과 이에 따른 청사의 일부 기능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이견을 보여온 상황. 지난달 말에는 서울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늦추어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사 입주기관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해결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행안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만큼 재구조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 서울시는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민들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소통하겠습니다. 이처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두고 서울시와 행안부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2021년 5월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선보이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금천구 대한전선 부지에 인접한 도로에 보행 환경 개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부지를 막고 있던 노후 가림막도 함께 정비에 들어갔는데 이에 덩달아 지역에서는 이 부지에 예정된 종합병원 건립도 임박하지 않았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금천구청에 확인해봤습니다. 금천구청역에서 시흥대로까지 연결되는 금천구 발속길입니다. 이곳에 얼마 전 보행로 개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철역과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보도가 길 한쪽에만 설치돼 안전 문제가 늘 제기돼 왔기 때문 개선 공사를 통해 다른 한쪽에도 폭 4m의 보도가 마련되고 기존에 있던 가림막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유동인구에 비해서 보행 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도도 이제 편측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보도를 설치하고 노후한 가림막을 정비를 해가지고 디자인도 개선하는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 편의를 좀 이제 증진시키려고. 개선 공사는 토지 소유자인 부영주택이 금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작돼 오는 9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역에서는 금천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공동주택, 특히 금천구의 첫 종합병원 건립이 예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천구는 현재 부영 측이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와 의견 조율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세부 개발 계획 절차를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정도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사 착수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금천구 종합병원 사업은 건립을 가로막았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올해 개정되면서 사업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박정희 기념공원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주차장과 함께 중구 교육혁신센터가 들어섭니다.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인데요. 주민 의견이 모아지면서 공간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지혁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 2층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립 초부터 박정희 기념공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을 받다가 지난해 구청장이 바뀌면서 용도가 변경된 동화동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지하엔 공영주차장이, 지상에 교육혁신센터와 녹지 공간이 조성됩니다. 현재 50% 넘는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화동 교육혁신센터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최근 주민 토론 끝에 공간별 배치 계획 기본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교육혁신센터에 들어설 입주 기간과 시설 배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주민설명회에서 보다 구체화된 겁니다. 여기 색깔 있는 공간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얀색으로 엘리베이터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주민 100여 명은 교육혁신센터로 사용될 지상 1층에서 3층에 중구 진학상담센터와 청소년 상담센터, 스터디 카페와 센터 사무 공간을 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설계와 공간 이름 선정, 센터 운영 과정도 공간 기획단을 통해 참여합니다. 기본적인 용도를 지금 정한 상태이고요. 그 용도를 확정하는 단계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두 번의 공간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결정할 것이고요. 또 9월 이후에는 인테리어 설계를 마치고 나서 10월부터는 주민들과 함께 이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내년 3월 선보이는 교육혁신센터는 주민 참여를 통해 중구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민선 7기 마포구가 구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담아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관광 일자리국과 마포 하우징팀, 1번가 팀 신설 등이 특징입니다. 천사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8월 1일부로 행정기구 개편안과 인사혁신안을 본격 가동합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40년 만에 국이 신설됐다는 것. 관광과 문화,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아우르는 관광 일자리국입니다. 홍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녹아 있습니다. 2개과와 7개 팀 신설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안전도시과가 신설됐고 주민소통창구인 마포 1번가를 보강하기 위해 마포 1번가 팀을 그리고 위기가구의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마포 하우징팀도 신설됐습니다. 주민 안전과 소통, 복지에 힘을 쏟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밖에도 6급 서무요원제는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직원들이 서무요원으로 배치돼 부서의 예산과 행정관리를 맡아왔는데 이들의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잘 활용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한 것입니다. 한편 구의회는 기존 의정 홍보팀에서 해왔던 홍보 업무를 분리해 홍보 기록팀을 신설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어제 새벽 4시 10분쯤 강서구 서울식물원에서 19살 A군이 수심 3m 호수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중 수색 작업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한 가위가위보 내기에 져 호수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인근 건물 3개 동으로 번지면서 1시간 10분 만에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최근 일본이 한 전시회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한 이후 국내외에서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의 고등학생들이 소녀상을 전시한 해외 도시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직 구청장들도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평화의 소녀상. 하지만 일본의 방해 공작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원 소송까지 가면서 글렌데일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더니 최근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일본의 압박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나섰습니다. 성북구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소녀상을 세운 세계 도시들을 SNS로 응원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해외 도시가 이렇게 우리 역사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이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 현직 구청장들이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으로 지목한 주자가 바로 이승노 성북구청장이었던 것. 이후 캠페인에 참여한 구청장이 또 다른 구청장을 지목하다 보니 어느새 성동과 강진, 서대문 그리고 마포와 종로 등 많은 구청장들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 협조해 주신 각국의 도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자체 구청장들까지 함께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소녀상 건립 해외도시 응원 챌린지. 학생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때까지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챌린지를 통해 일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계신 여러 소녀상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한 올해는 그 의미가 더 뜻깊은데요. 광복절을 맞아 서대문구 일대에선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인 15일까지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일대에서 무궁화 축제가 열립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무궁화 100주가 전시됩니다. 13일부터 3일간은 무궁화 해설 투어도 마련됩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일대를 걸으며 무궁화의 역사와 품종에 대해 설명들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무궁화 무늬를 본딴 부채와 머그컵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작품 속에 그려진 무궁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특별전과 함께 독립문에선 유관순과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13인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무궁화길이 조성됩니다. 14일부터 이틀간은 서대문구가 해마다 열고 있는 서대문 독립민주축제가 찾아옵니다. 개막식은 14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독립운동가의 풋프린팅과 축하 공연이 진행됩니다. 광복절 당일엔 1919년 당시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역사 콘서트가 열립니다. 한편 축제가 열리는 14일과 15일엔 서대문영무소 역사관이 밤 9시까지 무료 개방됩니다. 독립군을 구출해보는 미션 게임과 옥사 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해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선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분들 종종 있죠. 이런 모습을 일명 스몬비라고 부르는데 앞을 보며 걷지 않다 보니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보행자의 시선 이동을 측정한 실험 영상입니다. 차량이 바로 앞에 올 때까지 시선은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보며 걸을 때와 대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스마트폰 차대인 사고 추이는 지난 2017년에만 177건입니다. 5년 전 대비 66%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좀비처럼 걷는 이른바 스몬비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열렸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영상에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저런 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거라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서다, 보다, 걷다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보행자 사고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피켓을 들고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가가지고 이제 보행자 안전 캠페인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신용산초등학교를 비롯해 용산구 9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엔 노란 발자국이 표기돼 있습니다.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도로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용산구는 앞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주변을 중심으로 노란 발자국과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스티커 등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노란 발자국이라든가 핸드폰 사용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직접 공사도 하면서 체험도 하고 저감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꾸준히 계속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용산구에서만 전체 교통사망 사고가 13건입니다. 이 중 8건은 보행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의 위험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대형 빌딩이 밀집한 종로구청 주변으로 조성된 집단 흡연구역 때문에 보행자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습니다. 종로구가 7월부터 이 일대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앵커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종로구청 주변 거리입니다. 대형 빌딩이 밀집한 이곳에 집단 흡연구역이 조성되면서 보행자들은 간접 흡연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민원이 지속되자 종로구가 지난 7월 1일부터 이 일대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속이 시작되지 않아 점심시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이전이랑 달라진 거를 잘 못 느끼겠고요. 사실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는 데는 좀 돌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여기 맨날 다들 피고 계셔. 단속하면 안 피죠. 다른 데 가야죠. 신규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구청을 둘러싼 내면의 보도와 도로, 뒷타워 방면의 종로 3길과 광화문역 인근 세종대로 일부 구간입니다. 종로구는 인근 대형 빌딩에 협조 요청을 하고 빌딩 입주자와 직원들에게 건물 내 자체 흡연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도 계도 활동을 많이 했지만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그 이유로 계도는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서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는 10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죠? 첫 감염자 격리에 실패하면서 2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고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감염 환자 격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마포구가 보건소와는 별도로 선별진료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포구가 선별진료소를 신축합니다. 에어텐트 형태가 아닌 구조물이 있는 건물 형태입니다. 선별진료소는 분리된 의료 전문시설, 감염 환자가 보건소 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내에서 객담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격리되는 형태입니다.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의 그 동선을 분리해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구는 보건소 정문 옆에 선별진료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전거 보관소로 쓰이는 장소로 이곳에 지상 1층, 연면적 1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선별진료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부는 진료실과 검체실, 엑스레이실과 이송 대기실 등 7개 실을 만들고 환자 진료 동선에 따라 음압 공조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별진료소 설치로 그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는 이달 중 선별진료소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후 연말쯤 착공에 들어가 내년 초 진료소를 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선별진료소는 평소에는 결핵실로 이용되며 비상시에 호흡기 전염병 전용으로 활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남구가 이달 말까지 클럽 등 지역 내 모든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발생한 광주 클럽의 2층 구조물 붕괴 사고 이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같은 건축 분야 위반 사항, 영업신고의 영업행위 여부 등입니다. 강남구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따라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가 이달 26일까지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가금주택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천연 충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신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북과자동 330-6번지 일대가 대상입니다. 가금주택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대 1,200만 원,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최대 1,7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담장 철거나 쉼터 조성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사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구로구가 해외 우호 도시인 말레이시아 남쿠칭시와 경제인 연합회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성구청장과 지역 내 6개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남쿠칭시를 방문해 주요 기업을 시찰하고 다토 제임스찬 카이신 시장 등 관계자와 이 같은 내용의 협력 의향서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경제인 연합회가 결성되면 정례 회의와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양도시 기업 간 교류 확대는 물론 구로구 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로 불쾌지수도 높고 몸도 지치셨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생각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야간사진 공모전이 오는 12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서울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보시는 것도 여름밤을 즐기는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